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오늘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개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의원이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소속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방북 당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시험 발사할 미사일의 유형과 사거리에 관해 얘기했다면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모로조프의 발언을 종합할 때 북한이 시험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앞서 7월에 고각으로 발사했던 화성 14형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권부 서열 변화도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은 주석단에 자리한 간부들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순으로 호명했습니다. 이전 호명과 달리 최룡해의 이름이 황병서와 박봉주를 앞서고 박봉주는 황병서를 앞섰습니다. 전문가는 최룡해는 당을, 박봉주는 경제를 대표하는 인물인 만큼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이 당의 권력을 집중하고 경제 분야에 더욱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오늘 노동당 창당일을 맞아 추가 도발 가능성을 내비치는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무력 시위 차원에서 한반도 근해로 파견될지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이준서 특파원입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 스카우트 워리어는 미국의 루즈벨트 핵추진 항모전단이 샌디에고 기지를 출발해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앞서 루즈벨트 항모전단은 7함대와 5함대 작전구역에서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함대 작전구역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는 서태평양으로 대북 무력 시위 차원에서 한반도 근해까지 파견될지 주목됩니다. 이달 중순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난 6월에 이어 2개의 항모전단이 동시에 대북 압박 작전을 펼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을 향해 단 한 가지 수단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등 군사 행동 가능성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We cannot allow this dictatorship to threaten our nation or our allies with unimaginable loss of life. I also expect you to provide me with a broad range of military options when needed at a much faster pace. 미 해군의 한 개 항공모함 전단의 전력은 웬만한 중소국의 해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2개의 항모전단을 한반도 부근에 전진 배치할 경우 북한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연합뉴스 이준서입니다.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지대한 위협인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책 도출을 낙관하지 않는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이 말했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핵 비확산과 관련한 제20차 에두아르도 아말디 회의에서 북핵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연설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모든 징후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기는 가운데 정부는 위성자료 등을 통해 재가동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올해 3월쯤부터 간헐적으로 개성공단에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파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론해 볼 수는 있지만 재가동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등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 개정에 합의했죠. 이번 주 국회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두 나라 모두의 좋은 쪽으로 개정해보자는 건데 자동차와 철강, 농산물 업종은 우리 쪽에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대표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미국이 자동차를 무역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해온 만큼
완전히 폐지했던 관세를 다시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는 일본산이나 유럽산과 달리 관세가 없어 이점을 누렸지만 관세가 부활하면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는 미국 판매량의 절반을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만큼 타격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이미 반덤핑 조치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철강 업종은 미국이 반덤핑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은 19조 원 줄고 일자리는 15만 개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관세를 없애자고 요구한 농산물 쪽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쌀 등 민간 품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관세가 철폐되면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 시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의 농산물 거래에서는 61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FTA는 한쪽의 통보만으로 폐기가 가능한 만큼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을 얼만큼 방어하느냐에 따라 업계의 운명이 갈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오늘로 만료되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수화프 협정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양국 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결과가 곧 나올 텐데 발표 시점을 놓고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한중 통화수화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